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었어요. 지금 뭐 6월부터는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기아의 우승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시즌 초반에는 안정된 선발진. 근데 선발진이 조금 이제 부상으로 많이 이탈하면서 타격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될 거라는 시점에서 역전승이 많이 나오면서 힘들었던 고비를 역전승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많이 잘 잡았다. 보여집니다. 네. 기아가 이제 헬트 타이거즈 시절까지 포함해서 11차례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11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죠? 승률이 100%예요. 100%네요. 네, 12번째 우승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분모 감독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요. 부담 주지 맙시다. 네. 예, 그래도 뭐 초보 감독이고. 네. 네. 네, 정프로도 2009년이죠.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의 전력과 지금의 전력 뭐 엄청난 변화가 있긴 한데 기아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단합이죠. 뭔가 팀이 하나로 뭔가 해야 된다는 뭐 응집력들이 굉장히 큰 경기마다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먼저 진출했던 기아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심 타선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타선의 뒷받침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뭐 타격 쪽에서는 중심 타선은 뭐 거의 1등이고 홈런만 좀 이제 3위인데 저는 이 모든 게 김대영 선수가 김병헌 자 끌었나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네. 김대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 중심 타선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김대호 선수 유일하게 거의 3번을 고정으로 치면서 많은 타율과 지표를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대체 선발 또는 롱 릴리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닝을 소화할 만한 투수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 시즌 외국인 투수 또 이의리, 윤영철 선수 등 선발 투수들의 일단 부상 속에서도 대체 자원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멀티 이닝 불펜 또는 대체 선발 투수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죠. 네, 황동화 선수, 김도현 선수에 대해서 이범호 감독도 엄청 큰 칭찬을 남겼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김도현 선수가 저랑 또 하나에 같이 있었잖아요. 맞다.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올 시즌에 김도현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스피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 구멍난 선발 자리를 메꿔주면서 팀이 힘들 때 롱 릴리프와 선발을 오가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마운드에서 보이는 뒷심도 정말 좋았는데요. 불펜 평균 자책점, 또 7에서 9의 평균 자책점, 역전승까지 거의 다 상위권이에요. 항상 지고 있어도 뭔가 타순을 보면 대타요원이든 주전이든 할 거 없이 너무 뎁스가 강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부분은 또 이범호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분명히 보완을 해 나오려고 하는데요. 뭐 단기간에 보완하기 어려운 건 이제 선발 투수 부분이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성적에 좀 편차가 좀 있네요. 네. 올 시즌에 더위가 너무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하지만 계속 선발 투수를 유지를 해가면서 성적을 냈다는 거는 기아 타이거즈에 엄청난 큰 힘이 되었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팀의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순철 의원과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제임스 네일의 선수의 그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의를 했었는데 네일 선수가 창원 NC전이었죠. 경기 도중에 타구에 턱을 맞고 골절된 이후에 지금 엄청난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투입이 없이 또 예정된 연습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 체크를 할 것 같은데요. 이범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투구수 수준은 7, 80개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한국 시리즈 등판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구 수가 7, 80개라는 거는 굉장히 거의 그렇죠. 시리즈 들어가도 100개 이상은 충분히 던질 수 네, 있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네, 연습 경기 등판도 하고 이러면서 경기 감각이 부상 전에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도 관건일 것 네네. 같기는 합니다. 에릭 라이버 선수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호투를 또 펼쳤었는데 최근 손톱 문제로 등판 일정 연기가 됐어요. 네, 확실하게 매는 빨리 맞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라우어 선수라는 이게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 손톱 문제로 좀 등판 일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뭐 한국 시리즈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무리해서 던질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은 잔여 경기에 네. 윤영철 선수 복귀도 가장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즌 초에 구상했던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네. 윤영철 선수가 시즌 마무리 전에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이제 등판하고 한국 시리즈 준비하는 거하고 또 그냥 이제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브 피칭이나 뭐
청백전이나 통해서 이후에 등판하는 거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돌아올 카드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큰 안정감이 들 것 같습니다. 잠깐, 누나 집에 인터넷이나 TV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좀 넘었을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인터넷이랑 TV, 정수기 렌탈까지 함께 있는 곳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진짜? 있어요. 어디? 정수기 렌탈까지? 그럼요. 어디야? 나 진짜 필요한데? 진짜? 이 모든 게 한 번에 가능한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때 인터넷 가입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인터넷 비교할 때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인터넷 가입할 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변경하고 최대 48만 원의 혜택을,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혜택 30만 원. 유심 변경 시 30만 원 추가 혜택까지. 1670-2521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가장 강한 우승 DNA를 갖고 있는 팀이 기아인데요.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기대도 되지만 일단 스파링 파트너가 누가 될지가 네. 가장 또 궁금합니다. 이순철 위원은 뭐 예정대로라면 순서대로 삼성이 가장 유리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기아가 2024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권 팀 상대 맞대결 전적입니다. 삼성한테도 10승 4패네요. 어우, 압도적입니다. 네. SSG가 올라오면 6승 10패인데요. 일단 기아와 삼성과의 맞대결 이제 저희가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데 이 지표는 기아가 압도적입니다. 그죠? 일단 기아 타선이 삼성 마운드를 폭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삼성도 타율면에서 좀 떨어지지만 장타율면에서는 충분히 기아 타이거즈와 견줄만 하다라고 지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단기전에서는 안정된 선발진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승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삼성이 짧은 기간 내에 만약에 네. 상대 팀을 제압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시리즈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순철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네, 3연승을 거두고 네, 네. 오전 3선승제인데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한국 시리즈를 직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기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맞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선발승이 1승밖에 없었어요. 윌크로 선수도 엄청 네.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으로 구성될 선발 그 원투 펀치가 원태인과 코너 시볼드로 구성된 삼성의 선발 원투 펀치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보이기 어렵다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죠. 기아와 삼성의 경기를 보면 네. 항상 삼성이 이기고 있다가 끝에는 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삼성이 좀 더 우세하다. 네. 하지만 불펜 쪽에서는 기아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에 힘을 짜내면서 승리는 기아가 더 많이 많이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기아의 어떤 뭐 승부는 타선이 어떻게 터지냐가 저는 이게 승부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만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삼성 마무리가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마무리 투수를 정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그때 상황을 보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고 이기는 야구로 그냥 잘 던지는 선수가 뒤에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우승 직후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감독이 되고 나서 어떤 야구를 펼칠까 하고 궁금증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새 리그 1등이라는 꿈만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고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의 감격보다 정말 잘 견뎌냈다, 잘 버텼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네. 초보 감독으로서 하루하루를 되게 일비일비하면서 지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경기 치르면 또 내일 경기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바쁜 거죠. 네.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새벽을 보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 경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겠죠. 맞아. 그렇게 네. 반복된 고단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이 그래도 버텨줬으니까 감독이 더 힘을
힘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2군 총괄도 하고 네. 1군 타격 코치도 하고 지도자 경험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보는 게 더 달랐을까요? 코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감독한테. 네. 감독은 그 받은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경기 중에는 2, 3초 안에 딱 판단을 해야 됐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 선수를 기용해야 될지, 주자가 1, 2루 있을 때 사인을 어떻게 내야 될지, 그거를 미리 이제 한 타자 전에 생각을 했어야 됐고, 투수를 바꾸는 타이밍, 또 볼넷을 내줬을 때 누구를 준비시켜야 할지, 수비 위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물론 많은 역할들을 코치들이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감독의 몫이라서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네. 정군의 야구 이슈다에서 네. 캠프 때 찾아갔잖아요. 네, 네. 기아랑 롯데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범호 감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이 됐을 때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때 김태형 김태형 감독님이 감독, 김태형 감독님이 결단력이 제일 좋아야 된다. 망설이면 안 된다. 어.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시니까 지키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경기에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건데 네. 그거를 뭔가 타협하지 않고 바로 결단을 내린 결과가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그래도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이봉호 감독한테 제가 그 뭐 트럭시 있었잖아요. 네네네. 6대 35를 패했을 때.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위기를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었거든요. 매 순간, 매 경기, 매달 다 위기였다라고 했고요. 조금 해보려고 하면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부상 선수가 복귀하면 또 다른 부상자가 나타나고 참 이게 말만 들어도 참 깝깝한 힘들어요. 상황인데요. 또 네. 외국인 투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고 이일이 이윤영철에다가 후반에는 제임스 네일마저 부상으로 쓰러졌는데 저 이러면서도 1위 한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펜으로 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힘들었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황동화, 김도현 등 어린 선수들이 선발로 힘을 보탠 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30점 줬잖아요. 네네. 30점 경기를. 두산전에서. 예,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1편은 똑같은데 또 운영해야 될 머리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경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어느 팬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31점 안 준 게 어디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팬들도 정신 있어요. 승리를 해야 되죠. 네, 네. 네. 당시에 이봉호 감독이 30실점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팬들한테 혼나도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선수들은 오늘 경기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매는 내가 맡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좀 아픔을 겪으면서 나도 선수들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봉호 감독이 선수를 탓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실점 속에서 선수들이 어떤 아픔을 느꼈는지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머릿속에는 다 한국 시리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범호 감독도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죠. 이제 100% 우승 확률. 그렇잖아요. 11번 올라가서 11번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된대요. 하지만 그 기록을 믿고 가겠다. 네, 높은 우승 확률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단기전이다 보니까 이범호 감독 처음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부터 온 팀을 상대한다면 투수 교체 타이밍이 빨라야 하겠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삼성을 상대할 때는 상대 투수의 볼에 좀 힘이 있기 때문에 투수 교체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 중간 투수들이 이제 4차전, 5차전까지 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선발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던져 2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판할 때마다 베스트로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간에 투수들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자기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 로테이션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하는데 그건 팀이 정해지는 걸 보고 상대 팀별로 강했던 선수들 위주로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수한테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생각나네요. 김대영 선수죠. 젊은 네. 선수에도 불구하고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김대영 선수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차분하대요. 성격이 막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게 없다.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 정말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를 보고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김동훈 선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준 거라고 이봉호 감독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훈련량이 참 많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선수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영 선수는 네. 저도 대단한 선수 생각합니다. 와, 슬럼프가 길지가 않잖아요. 네. 이봉원 감독과 김대영 선수의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어떤 그림으로 끝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